제가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영양사라서 나름 부모님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말입니다. 넘어지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빙판에서 크게 한번 넘어지시고 나서부터는 움직임도 둔해지셨어요. 또 연세가 올라갈수록 한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다. 입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니 작아진 방광과 약해진 요도 근육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무시다가 깨어 화장실 가려고 움직이시다가 또 넘어지셨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낙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니 움직임도 적어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니 입맛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을 돌봐드리다 보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꼭 어린아이처럼 구시는데 치매인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뇌기능이 떨어졌다고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체크해 보시라고 공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은 낙상하시고 나서부터 인상도 좀 바뀌셨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잘 웃지 않으세요. 나이 드니까 맛있는 음식도 딱히 재미난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십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어도 내용을 이해 못하시고 재미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달라진 수면 패턴이에요. 본인은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며 기면증이라고 우기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께서 주무시는 시간도 주무시는 횟수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무시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십니다. 정말이지 방금 전까지 아주 크게 코골이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타임머신 타고 싶은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로 부모님 뇌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느낀 것은 식사를 하시거나 간식을 드실 때였습니다. 음식물을 흘리셔도 닦을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떨어진 것을 아예 모르실 때도 있고요. 감각이 문제인가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 뇌기능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산책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이랑 강아지를 워낙 예뻐하시거든요. 손주를 둘씩이나 키우셨고 반려견은 17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함께 산책하다 보니 마주오는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아이들이나 강아지들과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데 말이죠. 부모님은 귀엽다고 쳐다보시는데 부모님 인상은 전혀 웃고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웃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꼭 노려보는 것 같은 거죠.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계실 때가 잦아지기도 했어요. 단순하게 얼굴 근육이 처지는 게 아니라 좀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뇌 건강도 꼭 챙겨주셔야 해요. 스스로 뇌기능이 떨어졌네, 기억력이 나빠졌네 하면서 아는 것은 메타인지라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스스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평소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시죠. 당사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간혹 만난 지인이 달라진다고 느끼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동네 신경외과에 가서 간단하게 문진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으로 넘기더라고요. 혈액 검사도 하고 비싸지만 평생 처음으로 뇌 MRI도 찍으셨어요. 장장 1시간이 넘는 인지장애 검사도 하고 말이죠. 65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챙겨 놓아야겠더라고요. 검사를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검사받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좋은 영양 성분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뇌기능 개선에 좋은 포스파티딜세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에 궁합이 있듯이 영양 성분끼리도 궁합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궁합이라고 표현했지만 꼭 함께 먹어야 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을 열심히 먹어봤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야채나 과일 등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유산균은
장내에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미생물로 유해 세균의 증식을 차단해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도 균이란 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약물 복용하고 나쁜 식습관으로 장내 생태계가 망가져 있으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장벽을 파먹는 겁니다. 유산균도 생존을 해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뇌 건강을 위해 먹은 포스파티딜세린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비타민 B군과 아연을 같이 섭취하세요. 뇌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쓰죠. 그런 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 중 하나가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기억력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뇌 속에서 이 아세틸콜린이 덜 만들어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보다 가장 문제인 게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P1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비타민 P1은 뇌 세포 에너지 생성 과정에 꼭 들어가야 해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비타민 B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인 육류와 참치, 꽁치, 연어 등 생선과 해산물인 굴, 땅콩, 아몬드, 호두, 들깨, 참깨 같은 견과류와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의 눈, 콩류, 감자, 콩나물, 녹차, 시금치, 브로콜리, 양파, 마늘을 먹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아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씻을 때 너무 과하게 씻으면 다 씻겨나가 버립니다. 또한 티아민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어요. 오랜 시간 조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삶거나 데치는 수준으로 티아민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해요. 비타민 B1을 포함해 비타민 P군을 함께 넣어 만든 상품을 찾아봤어요.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뇌 건강을 위해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를 확인해 보세요. 요새는 뇌영양제라고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거는 뇌기능 개선제라고 해요. 뇌기능 건강기능식품마다 포스파티딜세린 함량이 300m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총 300mg 중 순수한 성분은 몇 %인지 이것이 순도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이죠. 순도가 높을수록 활성 성분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당연히 원료 가격도 비싸니까요. 참고로 포스파티딜의 경우 순도가 60에서 70% 이상이면 품질에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non-GMO인지 확인해 보세요. GMO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뜻합니다. GMO로 된 식품을 먹인 쥐의 실험에서 종양이 더 많이 생기거나 빨리 죽었습니다. GMO 수입 국가 상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함량과 관계없이 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포스파티딜세린의 원료가 되는 대두가 GMO인지 논-GMO인지 확인하고 드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께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사드리고 싶다면 잘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성분이 최소 함량 이상 들어있는 걸로 같이 먹어야 도움이 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제품들로 챙겨 드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기저질환 하나씩은 갖고 계시니 50대 이후부터는 기능성을 지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뇌에 관한 컨텐츠를 자주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뇌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좋은 정보를 알게 될 때마다 올려드릴 예정이니 자주 찾아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세요.